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기사 내용을 행간까지 읽어서 딱딱 풀어드리는 송건의 혼술 조간 딱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주로 일면에서 한쪽은 어제의 국회 상황, 또 다른 한쪽은 북한의 이딴 도발성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주 핵심을 이뤘습니다. 우선 국내 정치 쟁점을 보면은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사선 의원이죠. 윤호중 의원을 선출을 하고 18개 상임위원 중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전부 독식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장을 구성을 하는 그런 간행을 깬 것이고, 특히 단독으로 개원을 해서 국회의장을 뽑고 또 상임위까지 구성을 하고 위원장 뽑고 하는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미래통합당은 포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원구성 협상에서 그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 했을 때 벌써 협상 보이콧을 선언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러면서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뭐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요 조간신문들의 기사 내용을 일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일면 내용입니다. 일면 톱에서 조선일보는 슈퍼여당 결국 법사위 가졌다. 슈퍼여당 결국 법사위에 중점을 둔 것이죠. 왜 법사위에 중점을 뒀는지는 제가 행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176석 완력, 민주당 의석수죠. 큰 힘, 완력을 강조했습니다. 176석 완력,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렇게 해서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동아일보도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거여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포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보 성향의 언론 한겨레신문은 좀 드라이하게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고 일면 톱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당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그리고 국회 파행, 이렇게만 꼽았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사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문과는 사설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신문은 그대 여당의 폭주, 독선을 지적을 하는데, 한겨레신문 사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설이, 자,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 법사위 개혁 실행을, 민주당이 법사위 개혁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기사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설 내용 안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 등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국회 원구성을 마냥 늦출 순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자, 이렇게 거여의 힘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혼자서 독선 독주하는 이것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국회 출입을 30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항상 상황은 비슷하죠. 그래도 협상을 하려는 모습은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간 딱풀이 볼 때는 여당 법사위원장 고집, 물론 8개 상임위 다 하는 것도 결국은 법사위원장 가져가기 위한 겁니다.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그럼 8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노는 건데, 지금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 저는 정권 수호용이라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은 법사위에 모든 현행상으로는 모든 상임위 17개 상임위에서 또 특위에서 올라온 법이 마지막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이나 체계 수정 이런 것을 거칩니다. 법사위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법사위를 상원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국회 안에서는 다른 상임위는 하원, 법사위는 상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법안 처리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죠. 자구 수정이나 이런 문제에서 법사위가 딱 법안을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당 법사위원장을 앉혀서 지금까지는 야당이었죠. 야당에서 하면서 견제를 했지만 여당 법사위원장을 앉혀서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속셈, 아주 실질적인 속셈은 저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 권력 누수 또는 정권 수호를 위해서 권력 누수 방지하고 정권 수호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사위는 이 법원과 검찰까지 다 관할을 하죠. 국정감사 때 법원도 하고 검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정권 수사를 하다가 사실상 지금 멈춘 상태죠. 그것을 막 다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안건으로 삼아서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나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야당이 특검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법사위원장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혐의 지금 상당히 수사 중이거나 그런데 수사 중이지만 상당히 지금 미진한 것 그런 것들도 있고 재판 중이거나 법원에서 좀 납득하지 못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몇 가지만 봐도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혐의가 있고 조국 사태 뭐 다 아직 재판 안 끝났죠. 윤미향 이 사태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김경수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이것도 재판 중이죠. 유재수 감찰부마 이것도 뭐 좀 이하스럽게 어떤 그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그 출마를 대신 권유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도운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만약 4.15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으면 바로 탄핵 정국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그 법사위원장을 놓치게 되면은 여당으로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입 의혹 자체를 이 상임위에서 막 논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에 누구를 앉혔냐면은 민주당이 어제 그 윤호중 의원 보통 법사위원장은 법조인 출신들을 합니다. 그런데 법조인도 아니고 처음부터 정치만 해온 윤호중 의원 그 또 친문 또는 당권파의 핵심 그런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돌격대장으로 앉힌 거죠. 어떻게 보면 저지선을 막는 돌격대가 아니고 저지하는 그 방어부대의 대장으로 앉힌 겁니다. 윤호중 의원은 제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출입할 때 그때부터 행정관이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사선의원까지 된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도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서 법사위에서 마지노선을 쳤다. 방어 마지노선을 쳤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기에 법사위원장을 굳이 가져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제가 이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가져가고 나서 한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지인은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슈퍼정당을 가진 이 정권이 무엇에 그렇게 쫓기는지 이해가 안 되네. 뒤집어 보면 정권의 말기 정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은 수권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야당이 지금 수권 준비를 할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조영 원내대표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어제가 6.15 20주년이었죠. 6.15 20주년이었는데 각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낸 메시지를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침 6.15 20주년인데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지만은 북한이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앙일보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남북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사이드톡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북 도발 위협에도 언급,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이죠. 북 도발 위협에도 언급. 그 다음에 동아일보를 보면은 남북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찾아 실천하자. 그래서 문 대통령 경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것이 사이드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북한 도발 예고에도 문 대통령 협력 사업 찾자. 북한 도발 예고에도 이렇게 앞에 쫙 내세웠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도발 예고에도 협력 사업을 찾자고 했다. 이렇게 돼 있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앞세웠죠. 문 대통령 말을 앞세우면서도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는 6.15 20돌에 북대하의 창 닫지 마라. 이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비바람 불어도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20돌 행사, 6.15 20돌 행사에 대해서 논평도 안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하나,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경향신문의 읽는 톱 제목은 문 대통령 남북 함께 돌파구 찾아 나갈 때 됐다.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문 대통령 언급만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조선일보 오늘자 사면 보도입니다. 처음 먹는다에 폭발한 친문들, 인간 아닌 것들 대우해 줬더니, 자, 제목이 이겁니다. 처음 먹는다 보도. 평양냉면 전문식당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유명한 국수 맛있게 처먹을 때는 뭐 언제고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죠. 자, 이것을 놓고 웬만하면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는 친문 네티즌들이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막말에 똑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막말에 똑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옥류관 주방장의 막말을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하나 김여정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 그러니까 SNS에 낸 네티즌들의 글 중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인간 아닌 것들을 인간 대우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김여정 너 돌았느냐. 북한은 허접한 사료국가. 이런 비판이 지금 친문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김여정이 특히 남한 당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을 해서 완벽한 바보다, 전능한 사고를 갖고 있다, 놈,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15 20주년 그 메시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여정이 웃는 역할을 할 때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서로 앞다퉈서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고 다툼을 벌였죠. 북한에 가서도 그렇고,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김정일 팬클럽 회장을 자처를 했는데,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두 가지를 남겼다. 하나는 성공적 개최, 하나는 김여정 팬클럽,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여정이 남한을 향해서, 본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김여정에게 남한에서 아주 스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을 아주 서타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김여정이 홍조를 띄웠다, 이런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여정이 지금은 팬클럽 회원들, 회장들이 다 모여있는 이 정권 핵심부를 향해서 아주 심한 독서를 쏟아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권의 혼술 6월 16일 화요일 조간 딱풀이었습니다.